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바이오테크 업계의 거인 리제네론입니다. 이 회사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 앞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매수 기회와 절대 피해야 할 함정이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정말 단 하나의 약물로 거대한 제국을 세운 이 회사가 그 제국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이 엄청난 도전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내용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어느 정도는 찾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리제네론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마주한 위기라는 게 대체 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리제네론의 성공 신화가 여기에 딱 담겨 있습니다. 1988년에 회사가 세워지고 90년대 후반에 벨룩스 이뮨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침내 2011년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약 아일리아가 세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 끝에 바로 지금 2024년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럼 아일리아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럴까요? 이 약 하나가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말 그대로 리제네론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려가게 만든 현금 창출기, 바로 캐시카우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터집니다. 제국을 세웠던 바로 그 약, 아일리아가 특허 절벽이라는 낭떠러지 끝에 서게 된 거예요. 특허가 끝나면서 가격은 훨씬 싼데 효과는 똑같은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들이 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올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럼 리제네론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엔 아직 좀 이릅니다. 지금부터는 리제네론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이른바 강세론의 핵심 근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 회사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불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말이죠. 리제네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미드는요, 바로 이 벨록스 이뮨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유전자를 조작한 특별한 쥐를 써서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완전 인간항체 신약을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고 싸게 만들어내는 독점 기술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벽, 바로 그 기술적 해자, 모트인 셈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강점이 더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방금 말씀드린 아무도 못 따라오는 벨록스 이뮨이라는 기술, 해자가 있고요. 둘째, 어디서 약을 사오는 게 아니라 아일리아 같은 초대형 신약을 자기들 힘으로 직접 만들어본 성공 경험이 있죠. 그리고 셋째, 여전히 빵빵한 현금. 여기에 듀피젠트라는 또 다른 대박 신약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리제네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세론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리제네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왕관을 쓰고 있는 오리지널 아일리아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엔 수많은 복제약 군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으로 무장한 복제약 군단이 몰려오면 리제네론의 핵심 수입원이 무너지는 건 어쩌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저렇게 높은 매출 막대가 복제약들의 공격에 따라서 중간 수준 혹은 최악의 경우엔 저렇게까지 깎여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최악의 경우엔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악재가 더 있습니다. 밖에서는 로슈 같은 거대 제약사가 더 좋은 신약으로 시장을 뺏으려고 덤벼들고, 안에서는 아일리아를 이을 다음 주자가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정부가 약값을 깎으라고 압박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의 모든 게 두 명의 창업자에게 달려있다는 키맨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지뢰밭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리제네론은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은 아일리아 그 너머를 보는 미래 전략으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뚫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제네론이 내놓은 생존 전략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첫째, 아일리아 HD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존의 성을 더 단단하게 방어하고, 둘째, 두 개의 적을 동시에 때리는 이중특이성 항체라는 신무기로 새로운 땅을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벌어놓은 막대한 현금으로 M&A를 해서 군대를 더 강화하는 거죠. 방어, 공격, 강화. 이게 바로 리제네론의 3단계 생존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에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기술이 곧 약이다. 리제네론은 지금 눈앞의 위기를 극복할 진짜 힘이 결국 다른 어디도 아닌 자기들이 가진 독보적인 R&D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도 이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리고 회사의 대응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혁신이라는 잠재력과 위험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신중하게 저울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한눈에 쫙 정리됩니다. 기술, 매출, 파이프라인, 리더십까지 정말 모든 항목에서 눈부신 강점과 그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명백한 위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죠. 바로 이 점이 리제네란 투자를 정말 어렵게 또 동시에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리제네론에 투자한다는 건요, 아일리아의 특허가 끝난다는 이 명백하고 확실한 위협을 회사의 저력, 즉 R&D 엔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에 거는 하나의 베팅인 셈입니다. 확실한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의 잠재력 사이에서의 선택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거 수많은 위기를 기술의 힘으로 돌파해왔던 리제네론의 그 강력한 혁신 DNA가 과연 이번에도 이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넘어설 힘이 되어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이 기업을 분석하는 진짜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